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르마다입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일본 야구 그리고 메이저리그와 미국 축구 보다 더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공식 방송 약 3년 동안 두 자릿수 제가 연승 기록해드렸던 기록들 화면에 표시해드렸고요. 반드시 모든 연승 단 두 조합으로만 만들어낸 기록이다 라고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고, 여기에 대한 저의 명확한 증거 자료들 이런 식으로 숲TV 제 아르마다 방송국 게시판 최상단에 개인 통상 기록이라고 해가지고 하나하나 남겨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당시에 제가 써드렸던 게시글 링크들 하나하나 따와서 전부 다 이렇게 정리해 드렸으니까요. 데이터도 받아보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조만간 또 하나 트로피 지금 추가가 되겠죠. 야간 우리가 승부 스트레이트 플러시 또 달성을 했습니다. 이따 보여드리겠고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 받아보시면서 함께 만들어가 보실 분들께서는 오른쪽 카카오톡은 카카오톡 아이디 친구 추가하시고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유튜브로 바로 보실 분들은 유튜브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열려 있습니다. 멤버십 참여하시면은 멤버십 커뮤니티에서 데이터표 바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렇게 짧게 끊어서 주말까지 아니면 다음 주까지 아니면 월말까지 이렇게 짧게 한번 받아보실 분들은 숲TV 오셔서 별풍선 후원하시면은 숲TV 쪽지로 데이터표 발송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적중 상황만 가볍게 살펴보고 바로 프리뷰 들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5월 2일부터 우리가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월 들어와가지고 주간이 어렵다는 분들도 계시고 또 쉽다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어쨌든 지금 주야간 구간에서 쓰나미가 많이 나와요. 그 구간에서 이제 강승부로 출발을 했고요. 하나하나 말씀드리기엔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그냥 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눈으로 요기를 하시고, 지금 우리가 이제, 배팅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프로토의 꽃, 3요소가 있죠. 가장 첫 번째는 분석, 두 번째 조합, 마지막은 시드 조절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시드 조절이 예술에 가깝습니다. 현재 지금 제가 발송해 드린 5월 초에 단 6일 만에, 5월 2일부터, 그리고 어제 5월 7일까지 단 6일 만에 초강승부, 강승부, 중강승부, 중승부 다 갖고 왔습니다. 금액 10배, 5배, 4배, 3배 다 갖고 왔고요. 승부 금액업 적중에 금액업은 올킬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유일하게 한 개 남은 게 이제 주력 몰빵이에요. 굳이 하나 꼽자면 주력 몰빵인데 요걸 이제 오늘 야간에 들어갑니다. 상당히 자신 있고요. 오늘 언더오버까지 쓰는 만큼 배당도 잡아서 한번 결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간 같은 경우에도 강승부뿐만 아니라 몰빵들 드리는 족족 잘 또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여기도 보면 거의 보자. 이게 지금 두 개구나. 여기 원래 다른 게 들어와 있었어야 됐는데. 죄송합니다. 여기 중복인데 여기 다른 겁니다. 아무튼 자,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쭈니 형님도 오늘 일요일까지 형님부터 출발을 합니다. 자, 일단은 오늘 주간 이 형들 우천 취소가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수피 형님들이랑도 실시간 생방송 채팅으로 얘기들이 오가고 있지만 한신 경기는 이미 잠겼다고 합니다. 그만큼 전반적으로 오늘 배팅이 불가능한 경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기들은 제가 말씀드리면서 빠르게 걸러가겠습니다. 일단 한신이랑 준시 경기는 이미 배팅에서도 지금 잠그고 있지만 고시에는 비가 이미 내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다음 경기 니오님이랑 라쿠텐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형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경기예요. 우리가 최근에 메이저리그 제가 프리뷰 해드릴 때 토론토랑 양키스 요렇게 만나기만 하면 오바가 잘 나는 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우리 그때 3연속 오바 다 먹었잖아. 그리고 이번에 제가 일본 야구에서 가장 오바가 잘 나는 매치업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최근에 우리 3연전 다 먹었습니다. 그때 라쿠텐 홈에서 니오넴전, 니오넴과 라쿠텐이 맞붙고 5.5점대의 기준점을 받으면 대부분 오바가 90% 이상 나옵니다. 이건 알고 계시면 좋은 거고, 어제 오늘은 7.5점을 받았어요. 이게 둘이 만나기만 하면 어쨌든 오바가 잘 나기 때문이고, 니오넴 선발 투수가 오늘 카네무라 쇼마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됩니다. 카네무라 쇼마 같은 경우에는 현 시점에서 어쨌든 니오넴에서 원정 경기에서
한 번쯤은 필승 카드로 지금 쓸 수 있을 정도로 카네무라가 지금 재고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번 시즌 어느 정도 원정 경기 최강자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 시즌 2승 2패의 방어율 2.65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긴 한데 문제는 홈 경기가 문제입니다. 카네무라가 홈 경기 방어율이 6점대가 넘어갑니다. 원정이 빵점이거든요. 근데 홈 경기가 6점대, 6점대. 그리고 피안타율도 높고 피장타율도 높고 심지어 얘가 이제 피홈런 리스크도 홈 구장에서 또 갖고 있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에스컨필드가 타자 친화적인 구장이에요. 존의 넓이 자체가, 외야 넓이 자체가 이제 측면으로 넓기 때문인데 그러다 보니까 장타가 잘 나옵니다. 뭐 그런 부분에서 카네무라가 홈 경기에 좀 많이 흔들린다라는 거 요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원래 니오넴이 홈 경기에서 타격을 정말 잘하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은 니오넴이 좀 특이해. 뭐 아직까지는 뭐 우리가 4월 한 달밖에 보지는 못했지만 원정 경기를 너무 잘 칩니다. 원정 경기가 거의 뭐 7할 때 중반까지 OPS가 나오는데 홈 경기에서 5할 때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니오넴의 약점이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라쿠텐 선발 투수는 타키나카 료타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타키나카 같은 경우야 뭐 지금 라쿠텐에서 하야카와랑 같이 원투 펀치를 이루고 있는 그런 선수고요. 라쿠텐에선 그래도 뭐 이제 1선발, 2선발 왔다 갔다 하는 내노라는 좋은 선수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선수의 문제점은 이닝 히팅이 안 돼요. 타키나카가 원래도 이닝을 잘 먹는 선수는 아니었어요. 라쿠텐이라는 그 선발진들 자체가 이닝 자체가 뭐 많이 먹어봐야 6이닝 정도기 때문에 타키나카 료타 같은 경우에도 원정 경기에서 이닝 먹는 게 좀 많이 더 떨어지기도 하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라쿠텐은 지금 이제 불펜이 리그 최하위권 팀입니다. 10위권 팀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불안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타키나카도 그렇고 하야카와도 그렇고 이번 시즌 두 선수가 뭐 어쨌든 이 선수들도 나이를 먹으니까 구위값도 많이 떨어지게 되면서 피홈런 리스크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제가 볼 때 오늘 이 경기 또한 오바가 잘 나올 만한 게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바 쪽 접근해 보시는 거 상당히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만 이제 한 가지 조금 신경 거슬리는 부분은 뭐냐면 안성재 같네. 그러니까 다 좋아. 정말 맛있는 경기인데 끝까지 계속해서 머릿속에 한 개 맴도는 건 뭐냐? 니오넴이 홈이라는 거. 이게 니오넴과 라쿠텐이 맞붙었을 때 최상의 맛을 내는데 그게 라쿠텐이 홈 경기일 때 좀 좋은 맛을 내요. 라쿠텐 홈 경기에다가 원정 니오넴 경기는 그냥 오바 갖다 박으시면 되는데 이거는 라쿠텐이 일단 원정 경기라는 거. 그게 조금은 신경 쓰였던 구간이었다. 다만 오바 굉장히 괜찮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이 경기는 그래도 홈 경기에서 굉장히 약한 최근에 뭐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카네무라를 가기엔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싸리 이건 라쿠텐 뭐 역배에다가 1-0 마인까지 보셔도 나쁘지 않은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오릭스랑 소프트뱅크 경기. 요것도 형들 돔구장이에요. 교세라 돔이기 때문에 요거는 합니다. 지붕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요 경기는 한다. 날씨 영향과 상관이 없습니다. 자, 오늘 오릭스 선발 투수가 에스피노자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됩니다. 이번 시즌 0승 1패 방어율 3점대. 소뱅 선발 투수가 아리아라 형님입니다. 1승 3패 방어율 4.6점대. 자, 일단 오릭스 선발 투수 에스피노자가 이번 시즌에도 보여주고 있는 거는 홈 경기에서 정말 언터처블하긴 합니다. 물론 뭐 지난 시즌에 비할 바는 못 돼요. 지난 시즌이 워낙 좋았었고 특히나 이 선수가 구위값 자체가 워낙 뛰어났다 보니까 피안타율이 거의 안 나왔거든요. 막 1할 때 막 득점권 피안타율 막 뭐 푼따리 막 이런 식으로 나왔으니까 홈력이 굉장히 좀 안정감이 있었다고 봤는데 일단은 이번 시즌은 피안타율이 많이 올라왔어요. 거의 뭐 3할 때에 육박하는 구종들도 좀 많고 그러다 보니 제 입장에서는 이게 선발로서 자격 요건이 좀 갖춰지진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WHIP도 1.5점대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오릭스의 1선발이라고 보기엔 이제 어려운 것 같아요. 차라리 1선발은 미야기가 있으면 맞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2579님 별풍선 200개. 그리고 에스피노자가 지금 홈 경기에서 방어율이 2점대밖에 안 됩니다. 원정 경기는 5점대가 되는 만큼 역시나 이제 에스피노자는 홈 경기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투수다. 이제 문제점은 계속해서 볼이 좀 터져나가고 있다라는 거. 요게 조금은 약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완이잖아. 소프트뱅크가 최근에 형들 우완들 털어내는 거 보셨죠? 그런 거 보시면은 확실히 우완 투수는 어쨌든 소뱅 상대로 그렇게까지 강점이 있진 않다.
얘가 에스피노자가 지난 시즌에 막 1점대 방어율 찍고 막 상대 어떤 팀들을 만나더라도 1점대를 유지를 했는데 유일하게 이제 3점대로 올라갔던 게 소프트뱅크예요. 거의 뭐 2점대 후반대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소뱅 상대로 역시나 약점은 분명 있었던 투수였다. 요것도 알고 계시면 좋아요. 소뱅 선발 투수가 오늘 아리아라 코웨이 선수가 선발 등판하는데 아리아라 형님이 약간 파업하는 느낌이야. 어쨌든 소뱅 지금 그 내부적인 상황이 뭐 투수 코치랑 감독 싸우고 있죠. 그다음에 뭐 투수 불펜진 그 저기도 안 맞고 있대요. 그러니까 필승조랑 승리조랑 불펜조, 추격조 이렇게 나누는 과정에서 또 얼마 전에 또 잡음이 또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팀이 내부적으로 뭔가 어수선한 건 맞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홈 경기에서 일어나 싶을 정도로 아레아라 형님이 홈 경기는 너무 못해. 지금 방어율이 거의 8점대인데 원정 경기 방어율이 무려 1점대에 육박합니다. 그만큼 상당히 좋다. 문제점은 뭐다? 피홈런 리스크가 지금 너무나도 크다. 이 형님도 자꾸 이제 까딱 잘못하면 자꾸 공이 넘어가 버리니까 지금 오늘 선발 등판하는 그 일본 투수들 통틀어가지고 피홈런 리스크가 가장 큰 선수입니다. 아리아라 형님은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에서도 그때도 제가 한번 이 얘기하고 그날 홈런 쳐맞았지 않았나요? 그죠? 홈 경기에서. 그만큼 어쨌든 이 형님도 불안점은 갖고 있는 투수는 맞다라는 게 현 시점에서 그런 부분에서 뭐 어쨌든 양쪽 다 선발들이 어느 정도 이제 저기 누구야? 에스피노자가 홈 경기를 더 잘 던지고 그리고 아리아라 형님도 원정 경기를 좀 더 잘 던지긴 하지만 문제는 뭐다? 장타. 이게 너무 많이 나온다 양쪽 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솔로런을 맞는다라거나 아니면 2사 후에 2루타를 맞는다라거나 이러면 또 모르는데 오릭스나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주자를 쌓아놓고 장타를 때리는 그런 타입이기 때문에 그게 뭐 솔로런이 될지 투런이 될지 쓰리런이 될지는 잘 모른다. 6.5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오바 쪽으로 한번 접근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둘 중에 한 팀을 굳이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그래도 홈팀 오릭스가 맞지 않나. 원정 아리아라 형님보다 홈 경기 뛰고 있는 에스피노자를 고르는 게 좀 더 마운드의 안정감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이제 그 불펜지는 소프트뱅크가 조금 더 좋습니다. 최근에 소뱅 불펜이 상당히 잘 나가기도 해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마행승까지는 안 보인다. 1마행까지는 좀 그렇고 승 1무 가시거나 아니면 좀 난 안정감 있게 가고 싶다. 소뱅 프랜승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세이브랑 지바롯데 경기도 오늘 그 세이브가 저기 어디야? 사이타마현인가 그죠? 거기서 이 경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도 이제 딱 6시 저녁부터 비가 온다라고 해요. 이제 9시부터는 그때는 비가 너무 많이 내리게 강수량이 너무 높고 일단 6시부터 일단 비가 온다는 이미 소식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도 취소가 될 겁니다. 한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취소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일단 시작시켜놓고 강호 콜드를 때리든 중간에 취소를 하든 하잖아. 근데 일본은 아예 게임을 못할 것 같으면 시작도 안 시킵니다. 이 리그 특징이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다음에 했으면 했지. 그런 부분에서 안 할 것 같아요. 이 경기도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코하마랑 히로시마 요게 반반이야. 할 가능성 반, 안 할 가능성 반이에요. 요것도 반반인데 뭐 어쨌든 요코하마 스타디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가 오게 되면은 어느 정도 조금 미끌림이 있는 그런 이제 구장이다 보니까 아마 좀 반반이 아닐까. 이 비는 이제 저녁 늦게부터 온다라고 일단 얘기가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잔디에 좀 저걸 봐야 될 것 같고. 자, 오늘 요코하마 선발 투수가 트레버 바우어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2승 3패 방어율 2.83점대를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우리 아마 요때였을 거예요. 요때 우리 요코하마 요게 바우어가 아니었나? 아마 맞았을 거예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때 이제 요 주력 드리면서 형들한테 승부급이라고까지 형들한테 강조드렸던 이유가 뭐였냐면 어차피 한신이 이때 야쿠르트였기 때문에 이길 거라고 봤고 여기 요코하마 선발 투수님 이게 아마 5월 3일이 잠깐만 보자. 돌이켜보자. 그치 토요일 맞죠? 낮이네 맞네. 예, 바우어가 홈 경기에서 주말에 낮에 던지는 경기를 정말 잘 던져요. 그래서 얘가 다저스에 있을 때부터 그랬단 말이지. 그거를 보고 제가 간 거였는데 얘가 낮 경기랑 밤 경기 차이가 좀 심해요. 그리고 평일보다 주말을 더 잘 던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바우어가 2경기 연속 엄청 잘 던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바우어 오늘 잘 던질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바우어가 2경기 연속 주말 낮에 던졌어요. 그만큼 이제 첫 번째는 밤이었죠. 첫 번째 경기는 주말 저녁 경기, 그리고 두 번째 경기는
아니다. 둘 다 낮이었다. 그죠? 둘 다 낮이었어. 맞아. 그래서 어쨌든 이 요코하마 선발 투수 바우어의 저녁 경기에 조금 집중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바우어가 생각보다 이렇게 비가 오는 축축하고 습한 날 잘 못 던지기도 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좀 특수성으로 우리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 뭐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 경기에서 늘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트레버 바우어였습니다. 홈 경기 뭐 방어율도 1점대밖에 안 되고요. 피안타율도 2할 때 굉장히 좀 안정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뭐 좀 직선 구정만 주구장창 던지는 선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제 주자를 출루는 좀 잘 시키는 그런 타입이다. 히로시마 같은 경우에도 홈 경기보다 원정 경기 오히려 좀 빠따가 떨어지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크게 흔들리진 않겠지만 최근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뭐 완봉 아니면 뭐 8이닝 1실점 이런 게임은 좀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해서 저는 일단은 뭐 트레버 바우어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실점이 좀 동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히로시마 선발 투수 오늘 모리시타 마사토입니다. 3승 3패 방어율 2.3점대를 기록해주고 있는데 아유 제갈형님 어서 오십시오. 이번 달 말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리시타 마사토의 강점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이 선수를 평가할 때마다 한 번도 빼먹지 않고 해드린 얘기가 있어요. 이닝 이팅이 됩니다. 이게 얘가 무너지든 안 무너지든 뭐 한 이닝에 3실점을 하든 어쨌든 꾸역꾸역 7이닝까지는 지가 먹어줄 수 있는 선수라는 거. 그리고 얘가 갖고 있는 로케이션 자체가 굉장히 조심스럽거나 땅볼 유도가 잘 되는 그런 로케이션을 갖고 있어요. 근데 얘도 구위월방 투수다 보니까 홈 경기에서 좀 적극적으로 던지는 게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직전 주니치전처럼 좀 터져나가는 경기들이 있기는 한데 원정 경기에서 모리스타 마사토의 로케이션이 아예 달라집니다. 존을 굉장히 넓게 쓰고요. 브레이킹 볼을 조금 더 위주로 결정구를 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홈 경기보다 원정 경기 방어율이 더 낮게 나타나고 있다. 홈 경기가 거의 3점대에 육박하다라고 한다면은 원정 경기는 1.69점대에 또 맞춰져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피안타율 같은 경우에도 홈 경기는 2할 때, 원정 경기는 1할 때에 또 맞춰져 있기도 합니다. 여기에다가 어느 정도 이닝 이팅도 되기 때문에 역시나 요코하마와 히로시마가 가장 차이 나는 건 뭡니까? 바로 불펜. 이거 불펜은 요코하마와 히로시마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만큼 전반적으로 불펜 차이도 좀 많이 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어쨌든 이 경기는 언더가 나든 오버가 나든 히로시마가 제가 볼 때 밀만한 게임은 절대 아니라고 봐요. 프랜스는 일단 너무나도 좋아 보이는데 어쨌든 이거는 배당이 너무 짜다 보니까 뭐 배당을 조금 더 올린다라거나 어느 정도 이제 뭐 전략적으로 가져가실 분들만 히로시마 프랜스를 보시고 아니면 해외 사신 분들은 1.5도 괜찮습니다. 1.4승 나오기 때문에 또는 요거는 전 히로시마 역배까지 보도록 할게요. 뭐 트레버 바우어가 최근에 잘 던진다라고 해서 무작정 물으셨다가 조금은 위험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갖고 있는 경기다. 라이커스님 어서오세요. 자, 다음 경기는 키움과 하나 경기입니다. 제가 이거 항상 그 프리뷰 옛날에 이제 저도 이제 방송한 3년차가 됐으니까 프리뷰 할 때마다 이제 우치 구간 동안 형들한테 드립 쳐들었던 건데 이 경기 취소하면은 뭐다? 환불해드린다. 이 경기 취소하면 환불해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우리나라의 유일한 돔이고요. 하나밖에 없는 돔. 오늘 경기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오늘 키움 선발 투수는 하영민 선수입니다. 4승 4패 방어율 5.5점대 기록해주고 있고 한화 선발 투수가 엄상백입니다. 1승 3패 방어율 5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멈출 기미가 보이잖아. 한화요. 너무 잘합니다. 진짜 이거 한화 이러다가 사고 한번 칠 것 같다는 좀 생각도 들고, 자, 이번 시즌 한화를 굉장히 높게 평가해드렸던 이유도 선발 마운드진이 있죠. 선발진들이 말이 안 돼요. 얘들 지금 4선발까지가 거의 딱 갖춰진 느낌이잖아요. 그죠? 1선발은 저기 이번에 새로 데려온 폰스, 2선발은 와이즈, 3선발은 류현진, 마지막 4선발이 문동주, 그리고 이제 5선발이 엄상백인데, 얘네들 일단 이 정도 페이스면은 선발 자체만 놓고 보면은 1황입니다. 제가 그때도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얘들이 가을 야구로 가게 됐을 때 3선발 체제로 돌아서게 되면은 류현진까지 3선발에다가 문동주랑 엄상백이 불펜으로 전환되면서 현재 한화에 좋은 그 불펜들까지 또 합사하게 된다고 한다면 진짜 한화는 제가 볼 때 원정 경기 타선만 조금만 더 올라와 준다라고 한다면 사고 칠 수도 있는 그런 팀이 아닐까 이번 시즌 생각이 좀 들고요. 키움 선발 투수 하영민인데
하영민이 직전 KT전에서 4이닝간 8실점이 나왔습니다. 이때 당시 기록했던 포크볼 구종 가치가 마이너스 4점대. 이게 하나만 보시면 돼요. 하영민은 포크볼 구종 가치가 지금 잘 나오고 있느냐 없느냐만 보시면 되는데 얘가 지금 포크볼이 조금 많이 흔들립니다. 좋은 경기와 나쁜 경기의 기복, 그 구종 편차가 너무나 심하고 특히나 하영민 선수가 한화 상대로 던진 포크볼 피안털이 3할이 넘어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한화가 정말 포크볼에 약합니다. 브레이킹볼을 결정구로 쓰는 선수에게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유독 하영민만 만났다 하면은 포크볼에 대처가 잘 됩니다. 지난 시즌 하영민이 한화 상대로 5이닝간 4실점, 5이닝간 3실점, 6이닝간 4실점, 마지막 경기가 그나마 한화 옛구장에서 6이닝간 2실점으로 잘 막아냈던 때 이때 유일하게 포크볼 고정 가치가 플러스였어요. 한화 상대로 던졌던. 그만큼 전체적으로 하영민이 이상하게 또 한화 상대로 좀 안 된다. 한화 타선의 가장 큰 약점은 포크볼인데 그것조차도 지금 얘가 결정구로 잘 못 써먹을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최근에도 포크볼이 흔들렸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볼 때 오늘 하영민은 초장부터 자칫 잘못하면은 터지고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이제 엄상백 같은 경우에도 엄상 같은 경우에도 지난 시즌 KT 뛸 당시에 키움 상대로 좋았던 기억은 없긴 합니다. 엄상백 같은 경우에도 로케이션 자체가 굉장히 좀 단조로운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키움 입장에선 역시나 장타값을 가져와 줄 수 있는, 키움도 보면 존을 좁혀놓고 배팅을 하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나름 좀 상성 자체가 잘 맞는다라는 생각. 진짜 이런 내용들 5이닝 그 언더오버가 있으면은 이런 거 오버가면 얼마나 꿀일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어쨌든 양쪽 다 한화 같은 경우에는 불펜이 이미 압도적으로 차이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까지 좀 잘 고려해 봤을 때 전 요거는 한화 승 쪽 가볍게 10연승이죠. 오늘 이기게 되면은 가볍게 보면서 오바 쪽으로 접근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괜찮은 경기다. 자, 다음 경기는 신세계랑 기아 경기인데 이거 형들 제가 오늘 정말 써먹고 싶었던 경기였는데 일단 이 경기도 아마 우리나라 5경기 중에서 가장 먼저 취소가 될 것 같아요. 우천 취소로. 제가 오늘 이 경기를 신세계를 너무 좋게 봤어. 일단 기아 선발 투수 올러가 이번 시즌 잘 던지잖아요. 4승 1패 방울 3.4점대인데 제가 이거 올러 강승부로 이미 우리는 배팅을 한번 해봤잖아. 올러가 홈 경기에서 보여주는 그 브레이킹 볼들, 슬라이더의 그 각도 이런 게 너무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원정만 갔다 하면은 대부분 이게 다 볼이 돼. 그리고 존에 걸쳐야 되는 볼도 한중간으로 몰린 실투가 너무 높아져요. 그러니까 홈이랑 원정 그 실투 차이가 5배가 나거든요. 그만큼 올러가 원정 경기에서 사실 랜더스를 상대로 자칫 실투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그 장타들, 홈런들 이런 게 좀 불안했단 말이지. 그리고 앤더슨은 어쨌든 지난 시즌에도 그랬지만 원정보다 홈을 훨씬 잘 던진 선수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역배를 받는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어제 역배를 받았잖아. 전 이거 솔직히 신세계 역배 오늘 너무 좋아 보였거든요. 프랜승도 그랬고 뭐 어쨌든 우천 취소가 될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될 것 같기 때문에 좀 아쉬운 경기였다. 혹시나 안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다들 뭐 역배 한번 아니면 뭐 프랜승 한번 써먹을 만한 그런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경기는 삼성과 LG 경기인데 요것도 앞전에 요거랑 좀 비슷합니다. 요코하마 경기랑 반반이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대구가 보슬비가 살살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녁에 그친대요. 그래서 여기는 이따가 비가 와가지고 우천 취소가 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여기는 이제 안 될 것 같으면 여기도 취소를 미리 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자, 일단은 삼성 선발 투수는 후라도 선수가 선발 등판합니다. 요거 프리뷰 할게요, 형님들. 요거는 이번 시즌 2승 3패 방울 2.2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LG 선발 투수가 오늘 손주영입니다. 3승 2패 방울 4.15점대인데 요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주영 선수가 타자 친화적인 구장에서 정말 약하다는 거. 왜? 얘는 어쨌든 삼진형 선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스트라이크 존 안쪽으로 볼을 많이 찔러 넣는 형태의 어떤 그 로켓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킹 볼이나 아니면 헛스윙률 비중을 많이 높이면서 삼진율을 극도로 끌어올리는 뭐 메이저리그로 치면은 최근에 우리가 직접 봤던 딜런 시즌 이런 애들이 보면은 이제 뭐 구위값보다는 뭔가 뭐랄까요 막 그런 이제 헛스윙 비중을 많이 높이면서 슬라이더 위주로 요런 선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손주영 같은 경우에는 패스트볼
페이스볼, 커브, 슬라이더가 대부분 존 안쪽으로 많이 걸쳐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뭐 문학구장이나 아니면 이렇게 라이온즈 파크에서는 터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지난 시즌 삼성 상대로도 이미 홈 경기에서는 2경기 다 달전졌죠. 12이닝간 1실점. 문제는 원정이었습니다. 원정 가가지고 5이닝간 3실점. 안 좋았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로케이션 자체가 좀 처맞아 나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선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저는 삼성 쪽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후라도는 딱히 깔 게 없습니다. 뭐 모든 구종같이 다 좋고, 그나마 형들 지금 커터를 가장 잘 던지는 외국인이 후라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커터 열풍이 불잖아요. NC에서 이미 두 선수가 역수출이 되면서 커터 열풍을 일으켰기 때문에. 근데 뭐 지금 뭐 최근에 들어온 NC 선발들 보면은 커터 다 터져 나가고 있죠. 문제는 커터에 너무 의존도가 높기 때문인데, 외국인들이 후라도의 커터는 훌륭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로는 커터 구종 가치가 가장 높아요. 그만큼 어느 정도 잘 던질 가능성은 높다. 또 홈 후라도니까 그런 부분에서 삼성승에다가 삼성 1-승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언더만 오바를 봐야 되지 않을까요? 손주영 때문에. 그래서 오바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게 뭐 3대1 이런 경기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불펜까지 다 쓴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어제 목요일에 쉬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황금 연휴 때문에 원래는 월요일에 쉬고 이제 화수목 이렇게 한 시리즈, 그 다음에 금토일 한 시리즈를 가는데, 이게 목요일에 쉬어버렸잖아, 황금 연휴 때문에. 그래서 오늘이 그 화요일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불펜들이 다 빵빵하단 말이지.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보면 오늘 언더사이즈 경기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자, 다음. 자, KT랑 롯데 경기인데, 여기도 벌써부터 형들 비가 내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잠실도 아직까지는 뭐 비가 안 온다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 저녁에 비가 또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죠. 일단 요거 형들 패스할게요. KT랑 롯데는 일단은 우치가서 너무 높기 때문에, 수원은 요거는 패스하도록 하겠고요. 자, 두산이랑 NC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할게요, 요거는. 근데 여기는 밤 내내 비가 온다라고 하는데, 강수량이 많진 않은데 새벽까지 비가 온다라고 해서 요거 하자라고 한다면은, 두산 선발 투수가 최승용이고 NC 선발이 신민혁인데, 저는 오늘 이 경기 언더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두산 선발 투수 최승용 같은 경우에도 직선 구종의 힘이 굉장히 좋은 선수고, 얘도 그냥 냅다 중앙으로 꽂는 볼들, 그러니까 실투가 많아서 그렇지 얘가 제구가 날린다라거나 그런 유형은 아니기 때문에 NC 상대로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신민혁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갖고 있는 체인지업 로케이션이 두산 상대로 사실 강점을 띠는 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대 통산 두산 상대로 강했던 건 아닙니다. 생각보다 터져나갔던 볼들이 많긴 했지만, 그래도 신민혁 선수가 체인지업의 고점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공략 가능한 타선이라고 봐요. 뭐 어쨌든 간에 이 양 팀의 오늘 뭐 언더봐도 8.5 딱 보기만 해도 언더 사이즈 경기로 갈 가능성이 높은 그런 경기라고 좀 생각을 하겠고요. 혹시라도 이 경기 한다라고 한다면은, 자, 우천 취소 가능성까지 있잖아요. 언더까지 한번 봅시다. 요거 이게 진짜 모릅니다. 5이닝 딱 하고 바로 언더로 그냥 끝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노려볼 만한 언더 그런 경기다. 이거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로 접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산 형들 일단은 어쨌든 신미약 상대로는 좀 강했습니다. 희한하게 강했어. 그래서 뭐 일반승 구간은 두산승이나 1-승 정도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뭐 준비한 경기가 너무 많습니다. 이제 프리뷰를 더 해드리고 싶긴 한데, 이제 슬슬, 이제 아직 3시밖에 안 됐잖아요. 슬슬 여기저기서 우천 취소 소식들이 막 들려올 거야. 그래서 그거 확인하면서 제가 하나하나 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숲TV 형님들은 전체표 띄워드릴 테니까 추천수 미리 눌러주시고 또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뭐 승부 구간 정말 개 돌아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리그 또 주력 몰빵으로 이 마지막 한 조각 또 채워주는 만큼 같이 참여하실 분들은 우리 유튜브 형님들 카톡 연락 주시거나 또는 유튜브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숲TV 형님들은 이렇게 별풍선 개수 맞춰서 후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메이저리그 영상은 좀 일찍 올라갑니다. 6시 30분쯤에 올라갈 겁니다. 숲TV 라이브도 5시 30분에 평소보다 좀 일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